지금 보시는 이 화면이 노션다운 그룹웨어예요. 여러 가지 페이지들이 있는데 노션다운 그룹웨어를 추천하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1인 기업을 운영하시는 분들, 소규모 스타트업, 팀 프로젝트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 더 이상 일을 위한 일을 하지 않길 원하는 분들, 그런 분들한테 추천을 드리고요. 비추천하는 분들은 노션 초보자분들. 노션다운 커리큘럼이 입문부터 실전까지가 있어요. 시즌 1 때는 초급, 중급밖에 없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고급 수업을 만들었고, 그러다가 초급이 힘들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왜냐면 초급부터 데이터를 쌓으니까. 그래서 노션을 메모장처럼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입문 과정을 2개를 만들었고요. 차후에 헤비 트래커라는 강의랑 자산관리 매니저, 그 2개가 이제 실전 수업에 있는데, 그렇게 해서 강의가 제가 알기로는 총 16개 강의일 거예요. 그래서 이 노션다운 그룹웨어를 충분히 활용을 하실 수 있으실 분들은 아마도 제 강의 기준으로 고급 과정까지 들으신 분 같은 경우에는 이거를 10분 활용할 수 있으실 거고요. 실전까지 들으신 분들은 이거 아마 날아다닐 거예요. 제가 그동안 노션을 컨설팅을 진행을 할 때 그분들이 원하는 게 거의 비슷했어요. 이런 노션을 가지고 협업에 굉장히 중점을 두셨던 분도 계셨고, 직원 관리나 휴가 관리나 이런 회의록 같은 거, 이런 업무 쪽에 진행이 됐으면 좋겠다 그랬던 분도 계셨어요. 협업 툴이라는 거는 상당히 많거든요. 굉장히 다양한 협업 툴이 있는데, 그런 협업 툴의 단점이라고 하기가 좀 그런데, 약간 좀 단점 중에 하나가 2% 부족하다는 거예요. 너무 좋은데 나한테 딱 맞는 것 같진 않아요. 아빠 옷을 입고 있는 그런 느낌? 그런 느낌이 든다는 거죠. 노션 같은 경우는 커스텀에 최적화되어 있으니까 그거를 최대한 중점을 둬서 만들었어요. 그리고 각각의 페이지가 관계형이 맺는 거를 덜어냈어요. 페이지끼리 관계형이 너무 많이 맺어져 있다 보면 속도가 좀 느려져요. 나중에 페이지를 유지 보수하는데 좀 힘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각각의 페이지는 관계형을 최소화해서 제작을 했어요. 그룹웨어를 보면은 인사 업무에 대한 거, 문서 관리에 대한 거, 차량 관리, 협업 관리, 그리고 이 밑에는 모두 다 업무 관리에 대한 거예요. 일단 직업 목록부터 한번 볼게요. 제가 사용하는 노션의 가장 큰 특징은 인풋 섹션이 있다는 거예요. 인풋 섹션에 값을 입력을 하게 되면은 이 밑에는 자동으로 계산이 돼요. 우선 여기는 직업 목록이기 때문에 직업 목록에 대해서 인풋 섹션에 입력을 하면 돼요. 이현석 입력하고 사진을 이렇게 집어넣어요. 상태는 재직, 입사일은 17일로 할게요. 소속은 관리팀, 직급은 과장, 연락처 입력하고요. 메일 주소 입력하고요. 집 주소 입력하고, 월급은행 입력하고, 계좌번호 입력하고, 특이사항, 노션, 계좌람 입력하고, 입력 완료 체크하면은 이렇게 사라지게 돼요. 이게 인풋 섹션의 역할이에요. 이렇게 사라진 거는 이 밑에를 통해서 볼 수 있는데, 제가 사용하는 노션은 인풋 섹션이랑 검색 섹션이 2개가 항상 존재를 해요. 제가 시즌 6강의까지는 필터라는 게 왜 있는지를 몰랐어요. 노션에서 원래 필터 하나만 있다가 그 필터라는 게 고급 필터로 올라가고, 이렇게 돼 있는 이런 거를 필터라고 지칭을 해요. 근데 2개가 상당히 비슷하거든요. 2개 다 필터링 하는 게 역할은 똑같으니까 이게 과연 무슨 필요가 있을까라고 생각을 하다가, 이번에 시즌 7 시작하기 전에 이렇게 사용하면 되겠다라고 생각이 돼가지고 이 위에 필터를 다 이렇게 놨어요. 그래서 이런 필터 같은 경우에는 필터 속성인데 그냥 검색하기에 좋게 사용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위쪽에 정렬이 되는 부분이 보여지고요. 그리고 필터들이 있어요. 엑셀 다루시는 분들은 슬라이서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이거를 상태 쪽에 뭐 재직이다, 그리고 소속은 관리팀이다 그러면은 재직하고 있는 사람의 관리팀, 직급이 부장이다 그러면은 그 사람만 이렇게 필터링을 하겠죠. 초기화를 클릭하면은 다시 모두가 다 초기화가 돼요. 그래서 검색 섹션은 다 이런 형태로 사용이 가능하게끔 만들어 놨기 때문에 다른 페이지에서는 이거에 대해서는 말씀을 안 드릴게요. 그 밑에는 재직자 현황이 있어요. 부서별, 직급별, 그리고 인원 증감 현황. 부서별 현황 같은 경우에는 총 인원이 30명, 관리팀이 6명, 기획팀이 7명, 이런 수치를 한 번에 모아 볼 수 있는 거예요. 재직 중인 사람들만 한해가지고 여기서 값을 카운트를 하고요. 그 밑에 거기에 대한 직급별은 부장이 5명, 과장 7명, 대리 6명, 직원 12명 이렇게 되어 있다라고 알 수 있는 곳이에요. 인원 증감 현황은 지난달에는 입사자가 1명, 퇴사자 1명, 그리고 이번 달에는 입사자가 3명, 퇴사자 2명. 지금 이 값이 1명을 저희가 입력해서 여기가 3명으로 올라간 거예요. 퇴사를 1명 시켜볼까요? 여기서 재직 중인 사람의 강모연을 퇴직을 시킬게요. 여기서 퇴사를 시키면은 퇴직일을 입력해야 돼요. 그래서 이번 달에 3명이 퇴직했다라고 여기서 볼 수가
있는 곳이죠. 부서별 인원 현황은 기본이 있고 사진 포함이 있어요. 5팀에 대해서 이름, 직급, 입사일, 근무 기간이 이렇게 출력이 돼요. 여기는 약간 단순하게 보는 곳이고요. 사진도 같이 봐야겠죠. 사진을 보면은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영업팀이 이런 사람들이 있구나, 부장이 이런 사람이 있구나, 이거를 볼 수 있는 곳이 부서별 인원 현황 이쪽이에요. 그 밑에는 부서별 현황 상세가 있어요. 여기 있는 건 테이블이고 거기서 그룹화를 통해서 다 나눠버린 거예요. 위에 있는 부서별 인원 현황은 러프하게 볼 수 있는 곳이고요. 상세 페이지는 상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여기도 이제 필터가 있죠. 부장만 필터링을 하면은 부장들만, 과장을 필터링하면은 이렇게 과장들만 이렇게 나오겠죠. 이렇게 입사한 사람, 그 사람 정보까지 잘 확인할 수 있어요. 퇴직자 현황은 퇴직한 사람의 현황을 볼 수 있는 곳이에요. 아까 위에서 강무현을 퇴직을 했으니까 지금 이렇게 나와 있는 거고, 이것도 표로 볼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갤러리로 봐가지고 이 사람의 사진을 확인할 수 있도록 구성을 해놨어요. 그리고 입사 퇴사 캘린더가 있어요. 이현석이 입사가 17일에 했고 강모현이 퇴직을 19일날 했죠. 여기 위에 보면은 약간 다른 게 있어요. 입사일 캘린더의 아이콘은 달력이고 퇴직일도 달력이에요. 전체 보기는 포뮬러죠. 이거는 마스터 테이블에서 잠깐 보여드릴게요. 이게 여기거든요. 입사일 퇴직일이 지금 포뮬러로 구성이 되어 있죠. 재직 중이면은 입사일을 출력하도록 했고요. 재직이 아니라면은 퇴직일을 출력하도록 했어요. 캘린더에서는 전체 보기는 입사랑 퇴직을 한 번에 이렇게 몰아보도록 구성을 하고 싶었어요. 이렇게 퇴직일, 입사일 이렇게 나눠서 있으면은 약간 좀 보기에 번거로울 수 있잖아요. 그거를 한 번에 합친 거예요. 마찬가지로 이쪽 캘린더를 통해서 이 캘린더는 입사일이니까 입사일에 대한 거, 퇴직일에 대한 거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휴가 관리는 근로기준법이 있어요. 근데 이게 회사마다 약간 다르다고 알고 있어요. 아마 여러분들 회사에 맞춰서 좀 수정을 해야 될 거예요. 왜냐면은 어떤 회사 같은 경우에는 월차 있고 반차까지밖에 없고, 또 어떤 회사는 반반차 있고 막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일단은 휴가 관리에 대해서는 1년 이상 80% 이상 근무한 사람한테 15일의 유급휴가를 줘야 돼요. 근로기준이 1년 미만인 근로자, 1년간 80% 미만 출근자에게는 1개월 개근 시 하루의 유급휴가를 줘야 돼요. 그리고 3년 이상 근로한 근무자, 그러니까 3년 이상 계속 회사를 다녔던 사람한테는 2년 1일을 가산하고 25일 한도 내에서 연차 휴가를 줘야 된다. 이게 명시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기준으로 만들었는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2017년을 기준으로 연차 계산하는 게 약간 좀 바뀌었어요. 근데 그냥 저 같은 경우에는 모든 사람이 80% 이상 근무했다고 가정을 하고 이 페이지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여기에는 멤버 테이블이 별도로 있어요. 만약에 하나의 회사라면은 여기 앞에 제가 보여드렸던 직원 목록, 휴가 관리에 대한 직원 이름들이 다 들어가 있을 거잖아요. 직원 데이터들이. 그런데 그거를 별도로 따로 이렇게 분리를 시켰어요. 반경을 따로 안 맺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은 여기 멤버 보면은 여러 개 있죠. 여기 마스터 테이블에 데이터가 여러 개가 있는데, 여기 앞에 직원 목록에 멤버 마스터 테이블도 데이터가 많이 쌓여 있잖아요. 만약에 두 개를 합쳐버리면은 데이터가 엄청나게 많아지거든요. 이거를 나눠놓은 첫 번째 이유가 데이터가 너무 많이 쌓여서 나눠놓은 게 첫 번째 이유고, 두 번째 이유는 공유 권한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노션이 좋아요. 노션 좋고 보안도 좋고 다 좋은데 아직까지 제가 생각하기에는 공유 권한이 그렇게까지 좋진 않아요. 그래서 이거를 페이지를 공유를 하려면은 통으로 공유를 해야 돼요. 모든 걸 다. 그래서 여기 이 노션 템플릿을 사용하려면은 기본적으로 모든 정보가 공유가 돼야 되기 때문에 직원들과 신뢰가 굉장히 좋아야 돼요. 그래서 여기는 이렇게 세 가지 마스터 테이블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직원부터 생성을 해볼게요. 직원 생성 클릭하고 이름 이현석, 소속은 기획팀, 입사일은 11월 2일로 할게요. 그리고 입력 완료를 클릭하기 전에 페이지를 열어가지고 아이콘 넣어주고, 입력이 끝났으면은 입력 완료를 체크하면은 데이터는 사라져요. 연차 사용, 여기 두 곳은 기본적으로 이 페이지를 관리하는 사람이 사용하는 인풋 섹션이에요. 그러면 직원 같은 경우에는 연차 현황이라고 있어요. 직원들이 여기를 통해서 입력을 해요. 그리고 박기훈은 3일이 생성이 됐고 그 중에 연차 하나, 반차 하나가 남은 거예요. 그리고 그거에 대한 기한이 2023년 9월 30일까지. 왜냐하면 연차 생성되면 그게 소진되잖아요. 1년간 무조건 사용을 해야 되도록 구성이 되어 있죠.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김채원이 입사한 게 이 페이지 들어가면은 입사가 2019년 12월 31일에 입사를 했어요. 그래서 2023년 12월 30일까지 연차를 사용을 해야 되는 거고, 생성이 16개 연차가 생성이 됐어요. 왜냐면은 3년 차면은 하루가 플러스 되거나 뭐 그럴 거예요. 그러니까 계산이 다 되니까 자동으로. 거기에서 아직까지는 연차를 사용한 게 없다 이렇게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페이지를 통해서 연차를 신청을 하면 돼요. 여기 안쪽에
이렇게 데이터가 다 있어요. 이연석은 방금 생성한 지 얼마 안 됐으니까 이 안에 페이지가 없거든요. 근데 지금 이 안에 있는 페이지를 계속 만들려면은 굉장히 노동이 되겠죠. 그래서 이거를 템플릿으로 만들어 놨어요. 여기 이연석을 클릭을 하고 직원 템플릿 이거를 클릭을 하게 되면은 자동으로 템플릿이 만들어져요. 여기서 이제 연차를 입력을 해볼게요. 새로 만들기를 클릭하고 이연석 그리고 휴가일을 1월 25일날 가겠습니다. 연차 유형 승인 요청을 하고 입력 완료 체크를 하면은 여기서 일단 사라져요. 전체 보기 여기에서는 승인 요청한 거 그게 여기가 나와 있는 거예요. 여기 위에서 인풋 폼에 이렇게 생성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은 이 업무를 담당하시는 분이 이렇게 연차가 생성된 걸 보고 여기를 끌고 가지고 복사를 하고 새로 만들기에서 붙여넣기 하고 직원 이름을 관계형을 맺고 입력 완료 반영하게 되면은 끝난 거예요. 이 밑에 쭉 내리면은 캘린더도 있거든요. 이렇게 이연석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그 사람의 개인 페이지에 가면은 연차 신청 내역 들어가 있죠. 25일 그리고 연차 사용 내역 1일 돼 있죠. 이 밑에 나는 이때 쉰다 라고 돼 있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그 위에 연차 생성이 2개였잖아요. 올라가서 보면은 생성은 2개 그리고 미사용이 하나가 깎였죠. 그래서 이렇게 구동이 되는 형태예요. 그리고 연차 데드라인 이게 좀 재밌는 건데 이 사람은 기한이 1월 24일인 거예요. 그러면 지금 한 5일 남았는데 미사용 연차가 연차 2개랑 반차 하나 그게 남아 있어 가지고 디데이 6일 딱 떠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이거 담당하고 있는 분은 정면석 씨 불러가지고 휴가 가세요 그럴 수 있겠죠. 그리고 연차 승인 내역 지난 해가 전체 보기랑 직원별로 이렇게 구분이 돼 있어요. 모든 걸 다 보고 싶다면 전체 보기를 보시면 되고요. 직원별로 보고 싶다면은 이렇게 구두파로 나눠져 있어요. 그리고 올해 것도 똑같이 구성이 되어 있어요. 연차가 승인은 요청을 했다가 취소할 때도 있잖아요. 연차 취소 내역도 볼 수 있도록 지난해에 이 사람들이 연차를 승인을 했다가 취소를 시킨 거예요. 그런 내역들을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연차 캘린더에는 연차를 낸 거 어떤 팀인지 어떤 형태인지 위에도 필터링 값을 통해서 기획팀만 모아볼 수 있고요. 촬영팀만 모아볼 수 있고 연차 휴가를 연차로 간 사람들 반차로 간 사람들 그것들을 여기서 필터링을 시킬 수 있도록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은 이 페이지를 공유를 해야 될 거잖아요. 이 사람들한테. 근데 이거 굉장히 잘 보셔야 돼요. 이거를 만약에 공유한다 그랬을 때 여기가 진도준이고 이 페이지의 권한을 가지고 있는 사람 이렇게 되어 있는데 만약에 진도준한테 이 페이지를 공유를 시키고 싶어요. 그러면은 이 진도준 페이지에 가서 공유 버튼 클릭하고 이 사람의 메일 주소를 이렇게 넣어줘요. 그리고 초대 클릭하면은 편집 허용으로 들어가 있죠. 그러면은 지금 이 페이지가 똑같이 보이잖아요. 여기 있는 페이지랑 여기 있는 페이지랑 이렇게 공유를 하면 문제점이 뭐냐면은 인풋 섹션이 없어요. 값을 입력해야 되는데 인풋 섹션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이거 토글로만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아마 이런 문제 많이 겪어 보셨을 거예요. 이게 왜 그러냐면은 지금 진도준이라는 이 페이지는 멤버 마스터 테이블에 링크된 데이터베이스죠. 이게 지금 연결되어 있는 게 관계형이 맺어져 있는 게 여기 옆에 있어요. 여기 데이 오프랑 인풋 폼이랑 2개 이렇게 관계형이 맺어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얘네 2개가 이 멤버 안에 있으면은 데이터를 불러올 수 있어요. 근데 지금 수평이잖아요. 그래서 데이터를 못 가지고 오는 거예요. 얘를 공유를 할 때 이 페이지 하나만 공유를 하면 되는 게 아니라 이걸 어떻게 공유를 해야 되냐면은 휴가 관리 페이지를 통째로 공유를 해야 되는 거예요. 여기에서 이 사람을 초대를 하고 이 사람을 초대를 했다면은 다시 권한 수락 메일에 와 있을 거고 이렇게 해서 페이지 초대가 왔죠. 그러면 여기서 이제 클릭을 하면은 똑같은 페이지가 공유가 된 거예요. 이 상태에서 이 사람 거 들어가 가지고 쓰면 돼요. 여기서 열게 되면은 똑같은 형태로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근데 이렇게 되면은 문제가 있죠. 만약에 다른 사람 데이터를 건드면은 어떻게 하지? 이런 문제가 있잖아요. 여기서 하나만 더 공유를 할게요. 이 사람도 이렇게 초대를 했어요. 이거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기는 관리자고 여기는 진도준이고 여기는 우영우예요. 일단 여기 진도준이 자기 거에서 자기가 지금 연차가 16개가 만들어졌고 14개를 안 썼으니까 8월 1일까지 써야 되네. 그래서 좀 써볼게요. 일단 좀 페이지를 크게 한 다음에 제가 여기는 마스터 테이블 안쪽을 보여드릴게요. 여기서 새로 만들기를 클릭한 다음에 이름이 진도준 그리고 휴가일이 1월 31일 연차 휴가 그리고 유형 승인 요청 그리고 입력 완료 체크 눌렀어요. 여기 지금 떴죠. 데이터 떴고 관리자 이연석 생성자 진도준 최종 편집자 진도준 정상으로 뜨고 있는데 우영우가 여기 데이터에 들어간 거예요. 여기 진도준 거를 연차를 반차로 바꿨어요. 그러면은 우영우로 바뀌면서 오류 떴죠. 오류가 뜨면은 여기 밖에 에러 섹션에서 이 값을 출력을 시켜요. 출력을 시키면서 관리자가 얘인데 얘가
만들었는데 얘가 건드렸어.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얘가 에러가 떴다고 여기서 나와 있어요. 이거를 본 다음에 우영우 씨 왜 이거를 하셨나요? 뭐 물어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연차 휴가를 다시 관리자가 바꾸게 되면은 여기서는 사라져요. 이렇게 해가지고 에러 섹션이 구성이 되어 있어요. 맨 마지막에 여기는 연차 캘린더는 지금 여기서 반영이 안 돼 있잖아요. 반영 안 된 이유가 뭐냐면은 아직까지 담당자가 그 값을 입력을 안 해서 그래요. 여기에 있는 값을 입력해야 된다고 했잖아요. 여기에 있는 값을 복사하고 새로 만들기에서 값 입력하고 진도준 이름을 관계형을 맺고 그리고 입력 완료, 반영 완료 나왔죠.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이 인풋 섹션 여기에 이제 값을 입력을 하면 다 끝나요. 제가 만드는 페이지들은. 이거 커뮤니티 보여드릴게요. 커뮤니티가 되게 간단하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이거를 사용하는 사람은 인스타 챌린지를 진행을 하시는데 그거에 대해서 사람들이 하루마다 인스타에 올린 거를 인증을 원하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거는 피리어드 데이터 안에 그 안쪽에 마스터 테이블이 있는 형태예요. 이게 템플릿 쪽에 있어요. 템플릿 안에 이렇게 테이블이 들어가 있는 형태인 거예요. 인스타 챌린지 날짜가 2022년 2월 1일부터 28일까지 입력 완료. 이렇게 떴죠. 이렇게 떴으면은 여기서 템플릿을 생성하면 돼요. 생성하는 것도 오래 걸려요. 여기가 이미 값들이 다 입력이 돼 있던 거예요. 여기서 지금 이게 2월 달 거잖아요. 인증 내역이 다 1월 달 거거든요. 1월 달 거기 때문에 2월 달로 다 바꿔야 돼요. 제가 만들어 놓은 것 중에 날짜 입력하는 프로그램은 아니고 그냥 엑셀 비슷한 거 만들어 놨거든요. 여기 있는 것들을 복사해 가지고 여기다가 옮겨야 돼요. 지금 원래 2월 1일부터 입력을 했는데 위에 있는 게 뜬 게 얘네가 지금 정렬이 이렇게 돼 있어서 그래요. 그래서 여기 있는 거를 없애야 되거든요. 얘네 없애면은 이 안에 데이터 있잖아요. 얘네가 튀어나와요. 원래 그냥 얘네만 지금 삭제하면은 다 삭제가 돼야 될 거라 생각을 하는데 노션은 그게 아니었나 봐요. 지금 밑에 보면은 아무것도 없죠. 여기서 상위 그룹을 삭제를 하게 되면은 밑에 하위 그룹이 다 튀어나와요. 그래서 이것들을 다시 지워줘야 돼요. 얘네들을 이렇게 해서 지워주고 이렇게 시작을 해야 돼요. 그리고 만약에 여기 있는 사람들이 1년간 가면 좋겠죠. 챌린지가 명단이 바뀌잖아요. 만약에 강모현이 챌린지를 안 한대요. 그러면은 2월 1일 날 강모현 삭제하고 2월 2일 날 강모현 삭제하고 3일날 다 삭제해야 돼요. 그리고 마지막에 강모현 이것도 삭제하고 이렇게 해야 정상으로 데이터가 나와요. 그리고 왜 이렇게 불편하게 그냥 하나 월 만들어서 다 복사하면 안 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이게 여기 얘네 세 개가 막 관계형 맺어져 있거든요. 이걸 제가 맨 처음에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은 그냥 일단은 여기 있는 거 다 지울게요. 지우면은 튀어나오겠죠? 튀어나온 것도 다시 지워줄게요. 지워주고 그러면 지금 2022년 2월 1일 딱 하나잖아요. 여기서 챌린지에 들어가는 사람들이 여기서 정하는 거예요. 동그라미 안 하고 빈센조 안 하고 유시진 안 하고 그러면 이거를 동그라미 안 하고 빈센조 안 하고 유시진 안 하고 그 다음에 이거를 가지고 복제를 하는 거예요. 얘를 가지고 2월이 28일이니까 28번 복제하는 거예요. 하나 둘, 셋, 넷, 다, 여, 일곱, 여덟, 아홉, 열 하나, 둘, 셋, 넷, 다, 여, 일곱, 여덟, 아홉, 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복제 제대로 안 됐네. 얘네 두 개 복제할게요. 얘네 두 개 잡고 컨트롤 D 복제하고 8개, 16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11, 12 그러면은 여기가 28개 됐을 거고요. 28개가 됐으면은 여기 날짜 2월 1일부터 2월 28일까지 붙여놓고 이렇게 바꾸면 되지 않을까 했었어요. 근데 이게 안 돼요. 이 밑에 항목들이 제대로 안 나와요. 이게 지금 여기 위에 하나의 상위 그룹에다가 하위 그룹 다 넣고 상위 그룹을 복제하면은 하위 그룹까지 같이 복제가 돼야 되잖아요. 안 돼요. 그래서 이거를 하려면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첫 번째 방법을 사용을 해야 돼요. 근데 그게 굉장히 일이 되잖아요. 그렇게 만든 다음에 또 뭐를 해야 되냐면은 이 사람들이 데이터를 입력하는 곳은 여기 안에 페이지이기 때문에 이 페이지 들어가서 멤버 템플릿 만들어주고 공초로도 만들어주고 남주성도 만들어주고 도준영도 만들어주고 다 만들어줘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다 끝나면은 이 페이지 하나 만든 거예요. 그럼 챌린지 해도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챌린지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보여드릴게요. 이거 여담인데 이거 진행하셨던 분이 무료 챌린지가 아니었어요. 유료 챌린지여가지고 유료 챌린지면은 당연히 해드려야죠. 노동을 하셔야겠네요. 그리고 만들어 드린 거예요. 1월 챌린지 볼게요. 이 현황을 이제 멤버들이 보면은 괜찮잖아요. 멤버들이 보고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는데 나는 이런데 누구는 이러네. 나 좀 열심히 해야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니까. 기본적으로 여기가 인증이란 섹션이 있어요. 그리고 이 밑에가 인증 내역이 있어요. 인증 내역이 있으면은 1월 1일 같은 경우에는 얘네들이 인증을 한 거예요. 여기에는 지금 화살표가 밑으로 밑에서 데이터 입력해라. 입력 완료를 체크해라. 그런데 사람들이 여기서 입력하는 건
별거 아니에요. 데이터 하나 입력해 볼게요. 여기 있는 거 하나 복사한 다음에 강윤희 거 입력해 볼게요. 지금 6번이잖아요. 6번. 여기서 강윤희가 입력을 하고 입력 완료를 체크하게 되면은 인증횟수 7번에 22.5% 이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커뮤니티 페이지예요. 회의록은 보통 우리가 회의 진행하잖아요. 그 회의 진행한 거를 입력하는 거예요. 회의록은 마스터 테이블이 하나밖에 없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지금 여기에 그냥 값을 입력할 수도 있는데 템플릿을 통해서도 만들 수 있거든요. 데일리 스크럼, 스탠드업 미팅부터 여러 가지 회의에 대한 기본 폼을 다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입력할 수도 있고 여기서 입력할 수도 있어요. 지금은 데일리 스크럼 한번 입력을 해볼게요. 데일리 스크럼 입력을 하면은 이렇게 뜨죠. 여기 날짜 입력하면 주차는 자동으로 나와요. 오늘 해볼게요. 1월 19일 1월 3주차 나왔죠. 그 다음에 참여자가 우영우랑 진도준 이렇게 2명. 그 다음에 회의한 내용을 쫙 쓰는 거예요. 개인 업무에 대한 것도 쭉 작성을 해요. 작성한 다음에 그 다음에 입력 완료를 체크하면 여기서는 사라지게 돼요. 입력 완료 체크하면 이렇게 사라졌고요. 그러면 이게 일별 회의 목록 이쪽에 떠 있어요. 그리고 그거는 오늘 어제 값으로 필터링을 시켜놔요. 그래서 어제 회의를 한 걸 보고 싶으면 이쪽을 보면 되고요. 오늘 회의한 거 보고 싶으면 이쪽 보면 되고. 회의 하나만 더 해볼까요? 이거는 1월 18일 날 했다고 할게요. 그리고 참여자는 진도준, 그리고 입력 완료. 지금 데일리 스크럼은 오늘 한 거기 때문에 오늘에 나오고, 어제 한 회의는 이렇게 스탠드업 미팅 이렇게 2명이 진행을 한 거. 그래서 오늘이랑 어제 회의한 내용이 어떤 거였더라? 그러면은 이제 이쪽을 보면 되는 거예요. 그 밑에는 주차별 회의 내용이 출력이 되어 있는데 전체 보기 탭이 있고 이번 달, 지난달 있어요. 전체 보기는 날짜 순으로 오름차순 정렬이 되어 있고요. 이번 달이랑 지난달은 내림차순 정렬이 되어 있어요. 1월 3주차에 회의를 지금 2개를 진행을 한 거고, 그리고 데일리 스크럼 아까 만든 거죠. 그리고 스탠드업 미팅 2개를 주별 회의로 이렇게 볼 수가 있고, 그리고 전체 보기로 들어가면은 각 주차마다 어떤 회의를 했는지, 여기 보면은 1월 2주차에 진행한 회의가 9개죠. 여기 5개, 그리고 여기 4개. 그래서 1월 2주차에는 진행한 회의 개수가 9개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데일리 스크럼 14개라는 거는 이 밑에 12월 5주차부터 1월 3주차까지 데일리 스크럼 회의를 14번 진행했다는 뜻이에요. 그 밑에는 월별 회의 내용이 있어요. 월별 회의 내용은 이렇게 갤러리 레이아웃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이번 달이 1월 달이니까 1월 달에 회의한 데일리 스크럼만 이렇게 모아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 밑에는 회의 캘린더. 제가 제작하는 노션 템플릿의 맨 마지막은, 하위는 무조건 캘린더로 구성이 되어 있고, 캘린더 같은 경우에는 어떤 회의를 했는지 이렇게 나오는 부분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파일 관리 한번 들어가 볼게요. 파일 관리는 여기 칼라 코드라는 거 있어요. 이 칼라 코드가 아직까지는 좀 불안하더라고요. 제가 써봤는데 이 밑에 이렇게 떠요. 이게 지금 칼라 코드가 나와야 되는 거거든요. 이 페이지에 처음 들어가면 이렇게 뜨고, 나왔다가 다시 들어가면 이렇게 제대로 나와요. 여기는 파일 관리인데, 이런 문서 같은 경우에 있죠. 문서를 이제 작성을 할 때 이런 거 많이 보셨죠? 문서 최종, 진짜 최종, 완전 끝판왕, 파이널, 이제 진짜 끝나라. 근데 이렇게 쓰다 보면 문제가 뭐냐면은, 이 파일이 언제 만들었는지, 언제 버전인지 나중에 놓치는 순간이 와요. 그거를 놓치게 되면은 굉장히 좀 난감한 상황이 벌어지죠. 그래서 파일 관리 같은 경우에는 그런 거를 좀 없애기 위해서 한번 제작을 해봤어요. 우선 여기에는 한번 입력을 해볼게요. 새로 만들기를 클릭하고 노션 다음 제안서라고 해볼게요. 여기 앞에가 빈칸 나오죠. 이게 지금 하위 그룹인 거예요. 하위 그룹. 각각 필드마다 이런 표시 있죠. 이런 표시가 뭐냐면은, 지금 노션이 하위 그룹이 생긴 게 한 달 정도 됐을 거예요. 근데 그게 값을 어디다가 입력하는지 좀 헷갈려요. 그래서 이런 표시로 삼각형이 위로 돼 있으면은 상위 그룹에 입력하고, 밑으로 돼 있으면은 하위 그룹에 입력하고, 네모칸은 전체 다 입력하고, 그렇게 기준을 정했어요. 얘네 2개는 지금 위로 돼 있으니까 여기에 있는 상위 그룹에 입력을 하는 곳이에요. 구분은 제안서, 담당자가 이연서, 날짜가 이 제안서를 만드는데 일주일 정도 필요해요. 그러면은 19일부터 종료일 포함해서 26일까지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 칼라 코드는 하늘색, 그리고 입력 완료, 그러면은 이 밑으로 이렇게 내려갔어요. 여기서부터 버전을 계속 늘려가는 거예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버전이 버전 01부터 해서 02, 03, 04 이렇게 쭉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연 다음에 하위 항목 만들고, 여기를 v.01 버전 01 이렇게 집어넣어요. 그리고 날짜가 이거를 만든 게 1월 19일날 만들었다고 할게요. 그러면은 파일명이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이 파일명을 복사해서 이 파일명에다가 이렇게 수정하는 거예요. 파일이 들어갔으면 첨부 파일 들어가고, 첨부 파일이 들어갔으면은 피드백을 요청해야겠죠. 피드백을 요청을 하는 게
상급자한테 요청을 하는 거예요. 댓글 추가한 다음에 진도준 멘션하고 피드백 부탁드려요 이렇게 남기면은 진도준 페이지에서 이렇게 4번이라고 떠 있죠. 업데이트. 그러면 여기를 보고 진도준이 들어가면 돼요. 여기에 있는 첨부 파일을 확인을 하고, 이거를 그냥 명령 하달로 하시는 분도 있고 리뷰로 주시는 분 있잖아요. 만약에 리뷰로 준다고 하면은 진도준이 파일명을 언더바에서 리뷰로 바꾸고 그 파일을 리뷰 파일로 넣는 거예요. 그리고 진도준이 다시 멘션을 하겠죠. 담당자 멘션에서 피드백 반영 부탁드려요. 자, 이렇게 멘션을 남겼으면은 이쪽에 업데이트에 두게 되면서 왔죠. 그러면은 이 페이지부터 확인하는 거예요. 이렇게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버전 1 제안서 들어갔으면 그 다음에 버전 2로 올라가는 거잖아요. 새 하이 한번 만들고 v.02 여기 있는 날짜는 23일. 그러면은 파일명 그대로 나오고, 파일을 다 만든 다음에 이 파일명을 가지고 붙여넣기 하고 얘 올리고, 이렇게 계속 버전을 계속 쌓아가는 거예요. 진도준이 이 파일 본 다음에 이 파일 괜찮네 이걸로 하자 그러면은 그냥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파이널을 하나 더 만들어요. 파이널 만들고 그거에 대한 날짜 입력하고요. 파일명 변경하고, 그리고 이 파일 같은 경우에는 여기다가도 넣는데 이 위에 있죠. 여기 있는 부분에다가도 이렇게 집어넣어요. 첨부 파일이 그래서 네모칸인 거예요. 그 다음에 얘가 진행 상태가 완료가 되면은 여기서 이렇게 사라지는 거예요. 파일 작성이 끝나면은 문서 작성 현황에서 보면은 이걸 트래킹할 수가 있죠. 이 문서는 1월 19일부터 26일까지 제작이 되었고 버전 1은 19일, 버전 2는 23일, 파이널은 25일 해서 이렇게 끝난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지난달 거, 이번 달 거 전체 보기로도 볼 수가 있고요. 작성된 문서로도 볼 수가 있어요. 만든 게 여기 있는 거죠. 그리고 이거에 대해서 트래킹을 하고 싶으시다면 이 페이지에 들어가도 되고요. 그럼 이렇게 버전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버전 페이지 가면은 그 버전에 해당되는 파일들이 있어요. 마지막에는 문서 캘린더 19일부터 20일까지 이런 문서를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업무 일지 한번 가볼게요. 여기 같은 경우에는 멤버에 대한 거예요. 여기서 멤버 또 만들게요. 이현석 그리고 입력 완료. 그럼 직원의 이현석이 만들어졌고요. 그리고 여기서도 아이콘을 이렇게 집어넣을게요. 제목 없으면 이게 템플릿이거든요. 얘를 누르게 되면은 이렇게 템플릿이 만들어져요. 그래서 업무 일지 같은 경우에도 이 템플릿으로 입력을 하는 거예요. 한번 입력을 해볼게요. 새로 만들기를 클릭하고, 그리고 여기서 업무 일지 템플릿 만들어주고, 이렇게 나왔으면은 이거에 대해서 여기다가 쭉 작성하고, 작성이 끝났으면은 입력 완료 클릭하고, 그러면 결제 요청에 이렇게 올라가요. 결제 요청에 올라갔으면은 결제 진행 섹션이 있어요. 이거는 팀장, 실장 나눠져 있는데 지금 이 사람께 업무일지 지금 올라온 거죠. 팀장이 업무일지를 본 다음에 이 업무일지에 대해서 승인을 하고, 그러면은 여기서 사라져요. 실장이 이거를 작성 중인 거를 승인을 하게 되면은 여기서도 사라져요. 그래가지고 이게 결제를 진행하는 섹션이라고 보면 돼요.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승인 업무일지는 이 밑에 이렇게 나와 있는 거예요. 이번 달, 지난달. 그리고 캘린더에는 업무 일지를 쓴 내역들이 다 나와요. 그래서 이 캘린더를 통해서 확인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담당자 같은 경우에도 담당자 개인 페이지에도 이렇게 결제 승인돼 있는 부분에 이렇게 나와요. 그런데 만약에 실장이 얘를 반려시켰으면은 실장 결제 진행에 이렇게 떠 있고요. 직원 거에도 결제 요청에 이렇게 떠 있어요. 그러면은 이거 다시 써야겠죠. 보통 이거를 결제 요청으로 이렇게 바꾼 다음에 승인 요청을 올려요. 만약에 여기가 반려가 떨어지게 되면은 다시 작성 중 업무일지 열심히 써가지고 그 사람들 여기서 멘션 걸면 되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업무일지를 사용을 하고요. 차량 관리 같은 경우에는 두 개의 페이지가 관계형으로 엮여 있어요. 이 두 개가. 일단 차계부부터 볼게요. 차계부는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차량 대수가 이렇게 뜨고, 그거에 대해서 누적 주행거리, 주유 날짜, 정비 날짜, 주유 내역, 정비 내역, 지출 내역, 차계부 캘린더 이렇게 떠요. 차량 한 대 입력을 해볼게요. 그랜저 한번 해볼까요? 차량 번호가 11가에 1111, 그리고 입력 완료 체크를 하게 되면은 이쪽에 이렇게 한 대가 떴죠. 이 차량을 주유를 했다고 해볼게요. 노션 주유소, 노션시 날짜가 12월 9일, 차량이 그랜저 얘가 아이콘이 없으니까 좀 허전하니까 아이콘 하나 넣어줄게요. 이 차 이거 좋겠네요. 주유량이 50리터, 금액이 8만원, 결제 방법은 법인카드 1번, 담당자가 이현석, 입력 완료. 체크하면은 그랜저의 최근 주유 날짜가 1월 19일이다. 이렇게 뜨죠. 그랜저를 한번 정비해 볼게요. 노션 정비소, 엔진 오일 교체, 날짜가 1월 19일, 차량이 그랜저, 차량 번호 그대로 나오고요. 누적 주행 거리가 이거를 정비소에 맡길 때 누적 주행 거리예요. 2만 킬로미터, 엔진 오일 교체하는데 5만원, 결제 방법은 법인카드 3번, 담당자가 진도준, 입력 완료 하면은 여기 차량 현황에 최근 정비 날짜 이렇게 뜨는 거예요. 주유 내역은 올해 지난해 이렇게 구분되어 있고요. 1월 달에 50만원 정도 주유를 했는데 그랜저가 8만원,
벤츠가 10만원, 스타렉스 1호차가 15만원 이렇게 쭉 떠 있는 거예요. 결제 현황을 월별로 이렇게 볼 수가 있고 지난해 11월달, 12월달에 주요 내역을 이렇게 확인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연간 내역 같은 경우에는 2022년, 2023년 주요 금액을 이렇게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법인카드가 지금 3개였어요. 법인카드 1, 2, 3번이었거든요. 결제 내역에 법인카드 1번 그러면은 법인카드 1번으로 결제한 것들, 2번이면은 2번으로 결제한 거 없네요. 3번이면 3번 이렇게 필터링을 해서 주요 내역을 볼 수 있고요. 정비 내역에 관한 것도 볼 수 있어요. 이게 아까 우리가 입력했던 거죠. 엔진 오일 교체한 거, 그랜저, 이거에 대해서 볼 수 있는 게 월간 내역인 거고, 지출 내역도 볼 수가 있어요. 지출 합계 같은 경우에는 법인카드 1번에 사용한 거, 지난달 지출 비용, 이번 달 지출 비용을 이렇게 나눠놨고요. 주요 비용에 대해서 몰아놨고 정비 비용에 대해서 카드를 사용한 그 금액을 이렇게 다 분류를 시켜놨어요. 차계부 캘린더는 주요 내역이랑 정비 내역을 따로 구분을 했어요. 지금 여기는 주요 내역인 거고 여기에는 정비 내역, 그래서 주요 내역과 정비 내역에 대한 캘린더 형태로 구성을 했어요. 여기 비에컬 마스터 테이블이 차량에 대한 거기 때문에 차량 배차 신청서 페이지와도 연결이 돼 있는 거예요. 관계형이 맺어져 있어요. 회사 차를 가지고 어디를 간다고 하면은 그거에 대해서 이 차를 사용을 하겠습니다 요청을 해야 되잖아요. 목적지가 강남역, 후속이 기획팀, 직급이 실장, 차량 모델 그랜저 타고 갈게요. 사용 용도가 미팅, 신청자가 이연석, 운행 시간이 1월 24일, 종료일 다 두 개 다 포함시키고 9시부터 4시까지, 운전자는 이연석, 탑승 인원 우영우랑 진도준, 얘네랑 가지고 간다. 입력 완료 체크하게 되면 여기서 이렇게 사라지면은 결제 요청에 이렇게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거를 쭉 보고 실장이랑 대표가 승인을 하게 되면은 여기서 사라지고요. 승인 내역 이쪽에 이렇게 떠 있어요. 이쪽에 떠 있으면은 이 밑에도 캘린더에도 이렇게 떠 있는 거예요. 우선은 차량 배차를 신청하기 전에 이 차가 이때 사용 가능한가? 그거를 보려면 캘린더를 통해서 보면 되는 거고, 차량의 배차를 신청을 하면 돼요. 유튜브 같은 경우에는 제가 협업했던 분들과 실제 사용했던 템플릿이에요. 이 채널 같은 경우에는 작가 인터뷰 채널이었어요. 카테고리랑 테마가 나눠져 있는데 유튜브 스토리지, 여기 보면 이렇게 테마랑 카테고리가 나눠져 있죠. 유튜브 같은 경우에는 주제가 좀 명확해야 되죠. 그거에 대해서 나눠 놓은 거예요. 그래서 일단 여기 테마를 책 리뷰라고 하고요, 두 번째 테마를 작가 인터뷰, 이렇게 테마를 두 개로 나눴어요. 카테고리 하나가 건강, 자기 개발, 경제 이렇게 나눴어요. 건강에 대한 책을 리뷰할 수도 있고 경제에 대한 책을 리뷰할 수도 있고 자기 개발에 대한 책을 리뷰할 수도 있겠죠. 그리고 건강 책을 쓴 작가분을 인터뷰할 수도 있고 경제 인터뷰할 수 있고 자기 개발 인터뷰할 수 있겠죠. 만약에 누군가를 인터뷰했다고 한번 해볼게요. 새로 만들기를 클릭하고 노션 잘 사용하는 방법, 책은 노션다움, 관계형 맺어주고요. 인터뷰의 이연석, 테마는 작가 인터뷰, 카테고리 자기 개발, 촬영 날짜가 1월 16일로 할게요. 입력 완료를 체크하게 되면 여기서 사라져요. 사라진 게 어디가 있냐면은 촬영 종료에 이렇게 있어요. 이 영상을 편집자한테 요청해야 되잖아요. 이 페이지 안에다가 이 요청 내용을 쓰는 거예요. 여기다가 이제 쭉 요청 내용 작성을 한 다음에 편집자를 멘션을 하겠죠. 영상 편집 부탁드립니다. 자, 이렇게 요청을 했다면은 진도준한테 이렇게 알림이 떠 있어요. 이렇게 알림이 떠 있으면은 진도준이 들어가는 페이지는 에디터 페이지예요. 여기 에디터 페이지에 들어가면은 이렇게 값이 입력이 되어 있죠. 영상 편집에 이 영상을 편집해 달라고. 그러면은 나머지 정보 입력하면 돼요. 편집자가 진도준, 편집자가 20만원, 요청 날짜가 1월 19일. 1월 19일에 입력을 하게 되면은 마감 날짜랑 DP랑 동시에 떠요. 연간 결산, 이거는 월급에 대한 부분인데 2013년 01월. 그리고 마지막에 편집 파일명이 나와 있는 이유는 프로젝트 파일을 이 파일명으로 해요. 그리고 편집 중 이렇게 바꾸겠죠. 그리고 여기서 편집 중으로 바꾸게 되면은 여기서 없어지고 편집 중 여기에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지금 이거에 대한 현황도 파악을 할 수가 있어요. 여기 현황 섹션이 있는데 그 현황 섹션을 보게 되면은 작업 현황에 편집 중 하나 돼 있는 거 있잖아요. 작가 인터뷰에 하나, 자기 개발 하나. 이게 방금 입력한 데이터예요. 여기를 보면은 총 영상이 몇 개인지, 촬영 몇 개 종료되고 편집 중 몇 개, 편집 종료 몇 개, 피드백 몇 개, 이거를 다 볼 수가 있어요. 지금 완료된 영상이 2개라는 거예요. 위에 보면은 책 리뷰는 유튜브에 올라간 영상 중에 책 리뷰가 58.6%라는 거고 34개가 있고
그 중에 33개가 공개가 되어 있고 하나가 비공개되어 있다는 뜻이에요. 작가 인터뷰가 24개 중에 22개 공개, 2개 비공개 되어 있잖아요. 비공개되어 있는 것 중에 하나를 지금 편집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이 영상이죠. 자기 개발에 있는 영상을 편집하고 있는 이 영상인 거예요. 지금 하고 있는 거. 그래서 이렇게 현황도 볼 수 있고 진도준한테 계속 가볼게요. 여기 요청 날짜 있잖아요. 이 DP가 만약에 얘가 18일이면은 D-Day 1회, 17일이면은 D-Day 이렇게 돼 있어요. 기한 경과 이렇게. 편집을 끝났어요. 편집 종료하고 이제 멘션 남겼겠죠. 멘션 남겼으면은 여기 편집 종료 톡일에서 확인하고 영상 편집이 잘 됐구나. 뭔가 피드백이 있으면은 피드백으로 가면 돼요. 피드백 가면은 이쪽에 있겠죠. 작업 종료가 됐으면은 다시 넘겨요. 일로 넘어왔으면은 여기서 썸네일이랑 링크 넣는 거예요. 썸네일 만들어서 집어넣고 링크 넣고 업로드 날짜를 1월 31일 그리고 완료 없어지고요. 완료된 영상이 일로 넘어가요. 작업 현황 보면은 완료, 편집 끝났으니까 다 사라지고 완료 쪽에 이렇게 가 있는 거예요. 영상 갤러리는 테마별로 카테고리별로 볼 수도 있고요. 공개 예정, 공개 완료별로도 볼 수 있어요. 테마 1번이 책 리뷰라면 그 책 리뷰에 대한 영상들, 테마 2번에 대한 영상들 나와 있어요. 여기가 지금 이번 달, 지난달 전체 보기로 되어 있는데 유튜브 공개라고 되어 있잖아요. 1월 13일에 올라갔으니까 공개, 20일이니까 아직까지 공개가 안 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도 유튜브 공개가 아직 안 돼 있는 거죠. 이 영상이 방금 저희가 만든 그 데이터예요. 영상 갤러리를 보게 되면 공개 예정이 있고 그리고 공개 완료가 있어요. 얘네는 아직까지 20일, 24일, 31일이니까 공개가 안 됐다는 거고 그 밑에 공개 완료는 공개가 된 영상들이에요. 근데 이거를 저희가 여기를 하나하나 움직이질 않아요. 보통 공개 예정에서 공개 완료 넘어가려면 이 데이터를 밑으로 이동시켜야 되잖아요. 여기를 그냥 이동시키는 게 아니라 날짜가 그냥 지나가면 돼요. 예를 들어 가지고 이 영상이 31일이 아니라 18일날 올라가는 영상이라고 한번 해볼게요. 유튜브 공개 체크박스 비어 있잖아요. 이거를 18일로 옮겨주게 되면은 체크박스 들어가죠. 들어갔으면 위에 올라가면은 영상이 알아서 옮겨졌죠. 그리고 여기는 또 알아서 사라졌어요. 노션을 구성하는 게 계속 이거를 끌고 이동하고 칸반보드가 보통 그렇잖아요. 근데 그렇게 사용하는 것보다 제가 사용하는 방식 같은 경우에는 날짜 지나가면 들어가는 거, 어디 체크되면 들어가는 거. 그래서 사람의 맨파워를 최소한을 시켜놨어요. 편집을 했으면 월급 줘야 되잖아요. 근데 이거를 일단은 얘를 완료가 아니라 편집 종료로 놓을게요. 일단 페이먼트 여기가 월급에 관련된 부분인데 진도준한테 월급을 줘야 되고요. 그 월간 결산이 있어요. 전체 보기 보면은 이렇게 월급이 잘 들어갔죠. 그런데 이번에 1월 달 거 같은 경우에는 오류가 떠 있어요. 이 오류가 떠 있는 이유가 뭐냐면은 이 사람이 편집이 종료가 안 돼서 그래요. 여기서도 바꿀 수 있는데요. 여기 잘 보세요. 여기서 작업이 종료가 되면은 정상 떠요. 정상 뜨면서 월급이 나오고 보너스를 15만 원 준다. 그러면은 실지급액이 나오고요. 지급 완료를 체크하게 되면은 일로 이렇게 내려가요. 여기는 월간 결산이고 연간 결산에 대한 부분도 이렇게 되어 있어요. 2023년에 총 5건 편집하고 5건 완료돼서 월급을 이렇게 받았다. 이거를 볼 수 있는 곳이에요. 단기 프로젝트는 이거는 저희 회사에서 실제 사용했던 페이지예요. 온라인 교육 플랫폼이랑 저희가 협업을 했는데 그 협업을 할 때 계속 연락 와서 이거 어디까지 됐어요? 언제 끝나요? 이렇게 여쭤보셔 가지고 제가 그냥 이 페이지 만들어서 드렸어요. 여기 보면은 인풋 섹션이 없죠. 인풋 섹션이 없는 이유가 뭐냐면은 이거는 단기 프로젝트라서 인풋 섹션이 없어요. 보통 여기가 인풋 섹션이 있다는 거는 데이터를 계속 입력한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단기 프로젝트이기 때문에 데이터를 한 방에 입력하고 끝나요. 그렇기 때문에 인풋 섹션이 존재하지 않고 여기에 테이블 안에 모든 데이터를 한 번에 집어넣는 거예요. 아까 그 유튜브 때 보셨던 거 각 카테고리마다 기획 종료부터 완료까지 개수를 출력하게 해놨어요. 마지막에 종료율도 있거든요. 카테고리 3번까지는 다 끝났어요. 종료율이 있고 완료율이 있는데 종료 같은 경우에는 영상 편집 종료까지 그 이후에 수업 노트 작성하고 자막 만들고 막 그런 거 있잖아요. 그게 완료예요. 영상 편집 종료는 100%인데 영상 완료는 66% 이렇게 보면 되는 거예요. 카테고리 5번이 편집 중인 거 하나, 편집 종료 하나, 피드백 중인 거 2개. 카테고리 6번에 있는 영상은 편집 중인 거 3개. 카테고리 7번은 촬영 종료된 거 2개, 기획 종료 하나. 완강이라는 거는 기획 종료 하나.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따로 MD분이 저한테 전화해가지고 이 영상 편집 얼마나 됐어요? 이렇게 여쭤보지 않으시고 그냥 여기만 보면은 이 사람이 이렇게 작업을 하고 있구나. 그거를 바로 볼 수가 있는 거죠. 주차별 커리큘럼 끝에는 이 영상에 대해서 영상 편집 예정일, 종료일, 완료일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있어요. 종료일 같은 경우에는 영상 편집이 종료되자마자 3일 이내, 그리고 완료는 영상 편집이 종료되자마자 5일 이내. 그래서 이 값을 그대로 나온 거예요. 맨 마지막에는 여기까지가 1차 오픈인 거고, 그 다음에 2차 오픈, 3차 오픈. 오픈일이 어제였네요. 제대로 다 오픈이 되어 있는 거고, 그 다음에 3차 오픈일은 13일 남은 거예요. 1차 오픈을 해야 되는데 영상이 편집 중이에요. 그럼 이게 기한 경과 이렇게 떠요. 이 뒤에 있는 부분은 디데이를 계산을 해주는 곳이에요. 디데이를 계산해 주는 곳이기 때문에 오픈일이 만약에 내일로 할게요. 내일로 하면은 디데이 1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디데이면은 디데이, 오픈 디데이 나오고, 오픈일이 경과가 되면은 기한 경과 이렇게 뜨도록 구성이 되어 있어요. 여기 맨 마지막에는 캘린더, 편집 종료 예정일, 자막 종료 예정일, 완료 예정일, 그거를 캘린더로 출력을 한 거예요. 이 영상 같은 경우에는 편집이 종료됐고 카테고리가 5번, 챕터가 7-1, 편집 종료 예정일이 1월 16일, 그리고 편집 종료가 된 거죠. 완료 예정일이 21일까지예요. 완료가 이틀 남았다. 오픈 예정일이 이때다. 오픈 예정 13일 남았다. 이거를 캘린더를 통해서 확인을 할 수 있도록 또 구성을 해놨어요. 장기 프로젝트는 고급 수업 맨 마지막에 프로젝트 매니저 만들기라고 있는데 그게 이거예요. 여기 이렇게 템플릿이 있죠. 이 템플릿을 기본으로 설정할게요. 기본 설정하고 새로 만들기 클릭해서 이연속 엔터를 하면은 생겼죠. 이게 아까 여기서 템플릿을 기본으로 놔서 그래요. 그리고 여기서 열기를 하면은 이 템플릿에 대한 자기의 업무를 볼 수 있는 페이지가 만들어져요. 그러면은 여기서 사람 다 입력 완료했으니까 아이콘 하나 넣을게요. 문어. 그리고 입력 완료. 프로젝트 하나 만들게요. 프로젝트 명이 라면 끓이기 프로젝트. 날짜가 1월 16일부터 1월 23일까지. 칼라 코드 빨강색 입력 완료 체크하면 이렇게 사라져요. 그러면 여기서 업무를 지정을 할 수가 있어요. 업무가 라면 사오기, 프로젝트가 라면 끓이기 프로젝트, 담당자가 빈센조, 마감 날짜가 1월 16일. 몇 개를 더 입력을 할게요. 일단 입력 완료를 체크하고 일단 프로젝트 관계형 맺어놓고 물 끓이기, 스프 뜯기, 건더기, 스프 넣기로 하죠. 스프 넣기, 건더기 넣기, 면 넣기, 조리하기. 그리고 여기 담당자는 진도준, 우영우, 이연석, 이건 다시 빈센조, 이거는 진도준. 마감 날짜는 얘는 17일, 그리고 얘는 18일, 얘는 오늘이고요. 얘는 20일, 그리고 얘는 21일. 그리고 입력 완료. 끝. 업무 다 할당된 거예요. 여기에 프로젝트에 대해서 디데이가 쭉 나와요. 프로젝트가 디데이인 거 없어요. 아직까지는. 프로젝트가 하루 남은 거 없어요. 이틀 남은 거 하나, 4일 이상 남은 거 2개. 프로젝트가 원래 끝나야 되는데 기한 오버된 거, 4일 이상 오버된 거 하나. 그리고 업무는 이 사람들의 업무가 디데이인 거, 진도준, 이연석인 오늘 디데이인 거 2개. 그리고 이틀 남은 거 우영우, 빈센조 하나씩. 그리고 하루 오버된 거 있고요. 그리고 진도준 2개 오버됐고, 이거를 여기 표를 통해서 보는 거예요. 팀장급이 본 다음에 와, 우영우랑 진도준이랑 4일이 오버된 업무가 2개씩 있네. 저 좀 잠깐 보시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에 대한 프로젝트랑 업무를 볼 수가 있는데 3번, 4번, 5번 프로젝트가 진행이 중이고, 그리고 프로젝트 3번은 12월 29일부터 1월 21일까지 아직 안 지났네요. 이거가 지금 업무가 7개 진행 중인 거 1개, 피드백 2개, 완료 4개, 그래서 57%라는 거예요. 여기 제가 이거를 다 넣은 이유가 여기 있는 그래프를 이런 형태로 보여드릴 수가 있다고 보여드리기 위해서 넣은 거고, 만약에 여기 3개 중에 원하는 거 켜놓으면 돼요. 달성률을 난 이게 좋아. 그럼 이것만 이렇게 켜놓으면 되는 거예요. 여기는 이제 프로젝트를 보는 곳이고 이 밑에는 업무에 대해서 보는 곳이에요. 프로젝트 3번 이렇게 있죠. 지금 끝내야 되는 프로젝트가 프로젝트 4번 1월 13일까지. 태스크가 5개인데 예정이 하나고 완료가 4개예요. 그래서 80%. 얘만 끝나면 되는 거예요. 그럼 밑에서 프로젝트 검색해 볼게요. 프로젝트 4번. 진도준이 아직까지 안 했네. 근데 만약에 이 일이 끝났다고 해볼게요. 일이 끝났으면은 얘가 프로젝트 4번이죠. 완료가 체크되면은 없어지고 위에도 프로젝트 사라져요. 그래서 여기에 보이는 프로젝트는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프로젝트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요, 여기 있는 프로젝트는 4번 없애고 라면 끓이기 얘로 놓을게요. 지금 얘 같은 경우에는 16일이었잖아요, 마감이. 그래서 기한 경과 3개. 오늘 거 디데이, 내일 모레 거 디데이 1일과 2일 이렇게 남아 있는 거예요. 라면 끓이기 한번 쭉 진행을 해볼까요? 지금 태스크가 6개 중에 6개죠. 그런데 빈센조가 라면 사왔어요. 그러면은 예정에서 완료. 그러면은 예정 5개, 완료 하나. 여기선 사라졌고요. 물을 끓이고 있어요. 진행. 그러면은 진행 중. 남았죠? 6개. 스프를 넣었어요. 물 넣은 거를 피드백을 맡았어요. 계속 바뀌죠. 피드백 받고 물 잘 끓이고 있어. 완료. 없어지고 건더기 스프 넣고 스프 피드백 받고 스프
잘 넣었어, 끝나서 없어지고 계속 올라가죠. 여기서 다 엮여져 있기 때문에 여기를 봐도 되고 여기를 봐도 되는 거예요. 여기는 이제 프로젝트에 대해서, 그리고 여기는 업무에 대해서. 그런데 여기서 아까 저희가 입력한 거는 인풋 섹션 여기였잖아요. 여기서 업무 입력했는데 여기는 어떻게 생각하면 되냐면은 팀장급이 밑에 있는 직원들한테 업무를 하달할 때 여기다가 넣는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러면은 내 업무를 내가 넣을 때도 있잖아요. 자, 봤더니 조리하기 끝이에요. 설거지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그거를 우영우가 설거지 해야겠는데 날짜가 언제였죠? 날짜가 21일. 그러면 22일 날 설거지 한번 해볼게요. 클릭하고 업무 설거지. 프로젝트는 라면 끓이기. 프로젝트 기간이 자동으로 롤업으로 떠요. 그러면은 22일 날. 그리고 입력 완료. 체크하면 지금 여기는 우영우 페이지였죠. 우영우 페이지에서 입력을 한 거예요. 페이지에서 입력을 했으면은 여기에 이렇게 반영이 돼요. 다 이렇게 공유를 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계속 이렇게 업무를 계속 진행을 해가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오늘까지 이렇게 업무 진행했고요. 디데이 1, 2, 3일 남은 거. 자, 그리고 이거를 업무 리스트별로도 볼 수 있어요. 업무 리스트는 오늘 5번 프로젝트 중에 진도준이 이거를 해야 된다. 그리고 다가오는 내일은 이런 프로젝트, 내일 면을 넣어야 돼요. 이렇게 볼 수 있는 곳이고, 위클리 리스트, 먼슬리 리스트, 칸반보드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거는 개인 페이지고요. 맨 마지막에는 프로젝트에 대한 캘린더를 볼 수가 있어요. 이거 3개 없으면은 구분하기가 그렇게 좋지가 않아요. 이렇게 되어 있으면은 앞에 제목이 있긴 한데 직관적이지가 않죠. 이렇게 구분이 좀 쉽게 되는 거를 보기 위해서 색이 2개가 똑같은 거네요. 바꿔야겠다. 라면 끓이기를 빨강색이 아니고 라면 끓이기가 갈색. 그러면은 이렇게 구분이 되겠죠. 그리고 여기 있는 보기가 각각의 개별 페이지 안에도 있어요. 지금 여기는 우영우 개인 페이지고요. 개인 페이지 내에 자기에 대한 업무 중에 이렇게 나와 있고요. 이거를 보드뷰로도 볼 수 있어요. 프로젝트에 대해서 예정인 거, 진행인 거, 피드백인 거, 완료된 거. 그거를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설거지는 22일 날 예정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 곳이고, 완료된 업무도 모아서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업무 리스트. 아까 밖에서 봤던 거죠. 밖에서 봤던 거를 1일 리스트, 주간 리스트, 월간 리스트, 칸반보드 형태로도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마지막에 캘린더는 자기 일에 대한 캘린더예요. 자기 것만 여기에 나와요. 지금 19일이니까 내일은 이런 거, 내일 모레 이거, 3일 뒤에는 이런 거를 해야 된다라고 볼 수가 있는 페이지예요. 그리고 이거 캘린더에도 업무 캘린더가 있어요. 업무 캘린더로 바꾸게 되면은 이때 어떤 거를 하는지 이렇게 나와 있는 거죠. 태스크명이랑 프로젝트명, 기한, 담당자, 진행 상태, 그리고 완료가 됐으면 이렇게 나오고, 디데이가 있으면은 이렇게 나와요. 자, 거래처랑 일정 관리랑 문서 관리, 이거 3개가 엮여 있어요. 직접 사용을 하는 것처럼 보여드릴게요. 여기 있는 업무는 공연 배급사, 공연 기획사, 그런 쪽이라고 가정을 할게요. 공연 기획사의 일정을 관리하는 거예요. 일정 관리 들어가서 여기서 이제 등록을 해볼게요. 행사명에 뭐 노션다움 10주년 기념 행사, 업체명이 노션다움 입력을 할게요. 지금 밑에 아무것도 없죠. 거래처는. 입력을 하면은 밑에 이렇게 생성이 돼요. 이거는 아직까지 미확정, 행사 날짜가 30일, 행사 시작이 저녁 7시, 러닝타임이 60분, 한 번 견적은 500만 원, 그리고 VAT 별도, 장소가 노션호텔, 주소가 서울, 상담자가 이현석, 담당자가 우영우, 업체의 사무실 번호, 핸드폰 번호, 메일 주소 입력하고요. 비굴안에 넣을 거 있으면 넣고요. 입력 완료를 체크하면 여기서 사라져요. 공연 기획사 업체라고 했죠. 문의가 들어오면 이거에 대해서 컨택을 한 다음에 기획서나 견적서나 제안서나 그런 걸 발송을 해야 되잖아요. 밑에 내리면 미확정에 이렇게 있어요. 발송 문서도 이렇게 있어요. 노션다운 10주년 기념 행사에 대해서 제안서나 아니면은 견적서를 발송했다고 해볼게요. 그럼 일정 관리가 아니라 여기 문서 관리 이쪽이에요. 문서 관리로 오면은 발송 예정 문서가 친절하게 나와요. 여기서 문서 번호를 따면 돼요. 문서 제목이 여기 있는 제목 그대로 복사하고, 제안서, 일정이 노션다운, 얘랑 관계형, 문서 번호가 다 다르죠. 저희 회사 같은 경우에는 여기가 앞에가 연도고 월이고 뒤에가 번호예요. 지금 이거를 역순으로 정렬을 해놨기 때문에 다음 번호가 8번인 거예요. 1월 달에. 그러면은 여기를 보고 다음 번호가 8번이구나. 번호는 8번. 형태는 제안서, 발송자는 이현서. 하나 더 입력할게요. 제안서가 아니라 견적서. 위에 있는 거 똑같은 거. 번호 9번, 견적서, 발송자도 똑같고, 입력 완료 체크. 여기서는 입력이 됐고요. 처리 중 여기에 있어요. 여기서 알아서 자동으로 메일 주소를 친절하게 가져와요. 왜냐하면 관계형이 맺어져 있으니까. 문서번호 제목 나와 있죠. 문서번호 제목 나와 있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 쓰라고 나와 있는 거예요. 이렇게 파일 만든 다음에 파일 들어가고, 견적서 파일 만들고 파일 들어가고,
발송을 체크를 해주게 되면은 여기 위에서 사라져요. 이 행사에 대한 문서였죠. 발송 하나 하고 사라졌죠. 그러면은 이제 문서 발송이 끝난 거예요. 업체에서 제안서를 보고 좋아요 합시다 라고 했어요. 일정 관리 미확정 섹션에서 이거를 확정으로 바꿔요. 확정으로 바꿔주면은 이 밑으로 넘어가요. 여기서 확정 바꾸면은 넘어갔죠. 넘어가면서 모든 확정된 공연을 여기서 볼 수 있어요. 맨 밑에가 캘린더가 구성이 되어 있거든요. 만약에 전화 문의를 받았을 때 이 캘린더를 보면서 2월 3일날 안 돼요? 물어봤으면은 이때는 다른 일정이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겠죠. 이 캘린더를 보고 이렇게 확정까지 왔어요. 나중에 공연을 한 다음에 그거에 대해서 결제 처리해야 되잖아요. 확정까지 오게 되면은 업체에 대한 정보를 받아요. 사업자 등록증이나 통장사본 받는 거예요. 이현석 사업자 등록번호, 업체는 이거, 종목, 은행, 주식회사, 노션다운 계좌번호 입력하고요. 사업자 등록증 입력해주고 통장사본 입력해주고 세금계산서 발행 주소 info 노션닷컴 여기서 거래처 등록된 게 얘가 커스터머 마스터 테이블이에요. 입력 완료 체크하면 여기서 사라지게 되고요. 일정 관리 말고 거래처 관리 있죠. 거래처 관리에 이 페이지가 있는 거예요. 지금 입력한 게 아까 입력했던 폼이랑 동일하죠. 여기 있는 거에 대한 링크된 데이터베이스를 만들어 가지고 동일해요. 여기서 입력을 해도 되고요. 여기서 입력을 한 다음에 이 밑에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노션더 입력한 거 여기 잘 들어가 있죠. 그 다음에 여기서 거래처 등록했으면은 공연 취소 이력 있죠. 여기는 지금 취소만 필터링 시키는 곳이에요. 여기 확정해서 노션다운 행사가 취소가 됐으면은 일로 이렇게 옮겨져요. 위에서는 사라지고 취소 이력 그리고 완료 이력 이렇게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완료 이력은 오늘 이전에 공연한 거 그 값들을 다 나오게 하는 거예요. 결제 상황 섹션은 결제를 받으면 그거를 처리하는 그런 과정인 거예요. SK 이거로 한번 해볼게요. 17일날 공연한 거에 대해서 지금 여기를 사업자 등록증이랑 통장사본을 발송했으면은 발송 들어가면 되고요. 세금계산서를 발행했으면은 발행했다고 체크 들어가면 되고요. 입금이 완료됐고 체크를 하게 되면은 사라져요. 그러면은 그거는 이렇게 완료 이쪽에 이렇게 들어가 있는 거예요. 여기 캘린더에서는 얘가 지금 입금이 되어 있는지 공연에 대한 전반적인 것들을 모아볼 수 있는 곳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개인 업무에 대한 부분은 스킵할게요. 여기 상단에다가 걸어 놓을게요. 왜냐하면 얘 같은 경우에는 노션 비서랑 동일해요. 노션 비서랑 동일하게 구동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거는 저희 노션다운 유튜브 채널에 깔끔하게 영상 편집해서 올린 영상이 있거든요. 그 영상으로 대체를 할게요. 회의록이랑 개인 업무 이게 뭐냐면은 여기서 회의록 봤죠. 그리고 개인 업무에 대한 거 두 개가 여기 이렇게 합쳐져 있어요. 얘 페이지 한번 볼게요. 회의록이 있고 개인 업무 페이지가 있어요. 지금 여기는 마스터 테이블이 여기 있어요. 마스터 테이블 들어가면은 양식 지우지만 되어 있죠. 얘는 지금 템플릿이 아니라 양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 거예요. 여기서는 필터를 잠깐 보면 이름이 양식인 값을 포함하지 않는 데이터만 필터링을 시켜가지고 여기서는 그 양식이 보여지진 않아요. 여기 회의록 한번 가볼게요. 이거는 제가 두 개로 나눠서 보여드릴게요. 회의록은 왼쪽에서 보여드리고 우영우 페이지를 가지고 와서 회의록 거기서 우영우 거 왼쪽이 회의록이고 오른쪽이 우영우 개인 업무 페이지예요. 보통은 이렇게 업무가 계속 돌고 돌잖아요. 회의를 한 개 업무를 하고 업무 한 개 회의 가고 돌고 도는데 그거를 연결시켜 놨어요. 이거는 회의록이기 때문에 인풋 섹션이 있어요. 여기를 보게 되면은 데일리 스크럼 되어 있고요. 데일리 스크럼 회의로 들어갈게요. 이걸 작성하러 들어갔을 때 날짜가 1월 19일 주차 자동 출력되고요. 유형은 데일리 스크럼 참여자가 우영우 얘랑만 했어요. 지금 이렇게 회의를 할 때 우영우가 그냥 입력한다고 해볼게요. 자기 일을 보고를 하면서 여기서 인풋 섹션에서 클릭해서 팽수 미팅 날짜가 1월 19일 그리고 이거를 사용을 하려면 앞에다가 날짜를 붙여줘야 돼요. 230119 왜냐면 이게 헷갈리기 때문에 이렇게 붙여줘요. 회의가 얘에 대해서 관경을 맺는 거예요. 230119 나왔죠? 맺었으면은 자동으로 뜨게 되죠. 입력하면 이렇게 사라져요. 몇 개만 더 만들어 볼게요. 한 2개 정도? 정명석, 변호사, 약 올리기, 계양심, 의견서 작성 날짜가 동일하고요. 2순위, 3순위 회의록은 230119 얘랑 관계형 맺고요. 그리고 입력 완료 체크하면은 입력된 게 그대로 들어가면서 우영우 페이지에서 오늘 할 일 여기에도 나와 있어요. 잠시만요. 하나가 20일로 됐네요. 얘가 20일이었네요. 얘 19일로 바꿀게요. 이렇게 3개가 떠 있어요. 이 3개가 떠 있는 게 여기도 떠 있고 그리고 우영우 0/3이 3개의 업무가 있는데 0개 했단 얘기예요. 얘 한번 했다고 해볼게요. 정명석을 약 올렸어요. 그러면은 이거를 던으로 바꿔줘요. 그러면은 33% 3개 중에 1개 이렇게 떠요. 그러면서 완료로 들어갔고 그 다음에 했고
펭수 미팅 했고 그러면은 100% 이렇게 뜨는 거예요. 자기 캘린더에도 나에 대한 업무가 이렇게 떠 있어요. 주별 업무 현황에도 오늘이 1월 19일 거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여기 같은 경우에는 오늘 할 일이기 때문에 내일이 되면은 사라져요. 그러면은 여기서만 입력을 할 수 있냐? 그건 아니에요. 이거를 여기서도 다이렉트로 입력이 가능해요. 여기서 입력을 해볼게요. 여기 잘 보세요. 담당자랑 이렇게 데일리 스커닝 미팅을 하다가 진도준 좀 만나라 그랬어요. 그러면은 여기서 상급자가 바로 입력할 수도 있어요. 플러스 버튼 누르고 진도준 미팅 페이지 만들어졌죠. 4개 중에 3개 75% 생겨났죠. 이렇게 관계형까지 맺어서 그리고 하나만 더 입력을 해볼까요? 순양 백화점 방문 우영우 보고 이거를 19일날 다 하라고 한 거예요. 그러면은 이렇게 들어왔죠. 우영우는 자기 페이지에서 날짜 입력하고요, 순위 입력하고요, 그리고 입력 완료 체크해주면 돼요. 그러면은 완료된 거 3개, 미완료된 거 2개, 완료된 거 던 하면은 4/5 80% 이렇게 올라가요. 이런 형태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상담 관리는 미용실이라고 가정을 할게요. 디자이너는 헤어 디자이너, 멤버는 고객. 여기서 일정을 등록을 해볼게요. 여기가 이제 고객 명단인데 박기훈이 왔다고 해볼게요. 박기훈이 전화가 왔는데 날짜를 한번 봐야 돼요. 밑에 내려서 캘린더 쪽을 보는 거예요. 박기훈이 내일 10시에 예약 가능한가요? 딱 봤는데 10시가 없으니까 네 가능합니다 라고 얘기를 했겠죠. 여기서 박기훈 입력하면은 전화번호가 떠요. 뒷자리 1111분 맞으세요? 네 맞아요. 그럼 얘를 관계형 맺고요. 상담일이 20일 내일 시간은 10시 누구로 지정하시겠어요? 동그라미요. 네 지정했고 그 다음에 입력 완료 체크하면은 값이 밑에 박기훈 들어가 있죠. 근데 만약에 새로운 고객이에요. 개향심이라고 할게요. 그래서 개향심 입력했더니 아무것도 안 뜨니까 새로 오신 분인가 봐요. 일단은 여기서 만들면 밑에 뜨거든요. 밑에 뜨면은 상담일 지정을 하고 시간 지정하고 서민영 선생님으로 해드릴게요. 입력 완료. 그 다음에 여기다가 전화번호 입력하는 거예요. 그리고 입력 완료. 그러면은 이렇게 신규 회원이 입력이 됐어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일일 일정을 볼 수가 있어요. 이 사람들이 다 디자이너잖아요. 동그라미 같은 경우에는 오늘 9시에 하나, 1시에 하나, 3시에 하나, 그리고 5시에 하나. 나머지 사람들도 이렇게 확인이 가능해요. 그리고 전체 보기를 통해서 여기서 이렇게도 확인이 가능해요. 2가지 형태로 확인이 가능하다고 알고 계시면 되고요. 고객 명단은 개향심 입력을 했죠. 여기 퍼센트 올라가는 게 블랙리스트. 예약했다가 안 온 사람들. 그 사람들의 퍼센트가 올라가는 거예요. 진도준이 30%, 정명석이 16% 이렇게 되어 있는 고객 리스트를 볼 수 있고요. 이번 주랑 다음 주 일정을 이런 형태로도 볼 수가 있어요. 칸반보드 형태로 보면은 1월 19일 날 그 시간대별로 쭉 나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각각의 담당자 페이지 안에도 똑같이 구성이 되어 있어요. 박동훈 일정을 보면은 9시 하나, 10시 하나, 2시 하나, 4시 하나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요. 주간 일정 볼 수 있고요. 자기에 대한 일정 캘린더예요. 자기 거. 그것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이번에는 학원 관리. 학원 관리 이거는 제가 만든 페이지 중에 자산 관리 매니저 다음으로 복잡해요. 이게 그냥 이렇게 쭉 따라가 볼게요. 그냥 워크플로우를. 여기가 관리자 메인 페이지예요. 전화 상담을 받았다고 해볼게요. 이연석. 성별 남자 초등학교 성도초등학교 상담 받을 때 초등학교 2학년 부모님 연락처 학생 연락처는 거의 안 받죠. 초등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여기가 학년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일단 이것만 기억해 주세요. 그리고 입력 완료 체크하면은 일로 이동돼요. 이 학원이 전화문의 받고 상담 요청, 원장 선생님이 전화 상담하시고요. 레벨 테스트 하고 테스트가 완료되고 상담이 완료되면은 그 다음에 등록하거나 아니면 재등록하거나 그렇게 갈리겠죠. 여기 보면은 여기 위에 있는 거랑 여기 있는 거랑 동일해요. 전화문이 지금 다른 직원이 받은 거예요. 그러면 이거를 전화 상담을 요청을 드리겠죠. 요청하게 되면은 사라지고 여기 가 있고 1 이렇게 올라가 있어요. 그러면은 만약에 이거를 원장 선생님이 하신다면은 여기를 보는 거예요. 하나가 올라가 있네. 여기를 보고 전화를 하겠죠. 전화를 해가지고 전화가 끝났어요. 전화가 끝났다 완료. 또 일로 이동됐고요. 얘는 1이 이렇게 이동되고요. 전화 상담을 해가지고 테스트 예정 날짜를 잡았어요. 여기 클릭해서 테스트 예정이 20일. 그 다음에 여기서 변경해도 되는데 칸반보드에서 바로 이렇게 이동시켜도 돼요. 테스트 예정. 그리고 테스트를 끝냈어요. 테스트 완료. 갔죠. 테스트 완료 간 다음에 상담을 다 했어요. 상담 갔어요. 그 다음에 여기서 등록을 했으면 등록 가면 되고요. 미등록이면 미등록, 테스트 취소, 추후 연락 뭐 이렇게 되어 있겠죠. 등록했다고 해볼게요. 등록하면은 초등학교 2학년이 몇 년도지? 이 정도쯤 되지 않을까요? 11년? 생년월일 이 정도에 학생 연락처 입력하고요. 등록 시작일이 1월 20일, 수강 과목이 국어, 수학, 영어 끝났고
등록. 그러면은 여기서는 없어져요. 상담 결과에 대해서 이번 주에 대한 거, 등록한 거, 미등록한 거, 휴대원 내용. 여기에 다 이렇게 나와요. 방금 등록한 사람이죠, 이 사람. 여기가 생년월일을 넣으면은 자동으로 계산이 돼요. 여기가 자동 계산이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거를 왜 넣어놨냐면은 보통 여기서 상담받을 때 아이 생년월일이 언제예요? 이거 안 물어보잖아요. 그래서 넣어놓은 거예요. 여기는 상담을 받을 때, 그리고 여기는 직접 생년월일 입력하면 출력되는 값이에요. 상담이 끝났으면은 메인 페이지에 신규 수강생이 이렇게 나와요. 여기서 담당 선생님이 확인을 하는 거예요. 여기는 체크했다 그래서 사라지지 않아요. 일주일간 있고 이번 주가 지나면 지난주로 옮겨져 가고 지난주가 지나면 없어지는 거예요. 상담을 지난주에는 강모현 친구를 상담을 했어요. 이번 주에는 유시진 친구를 상담을 했어요. 한 번 더 상담을 해볼게요. 개별 상담 클릭하고 이현석 이름을 그대로 관계형 맺어주고요. 그러면 자동으로 롤업으로 값을 다 땡겨와요. 상담 내용이 노션 잘 하더라, 상담 완료 체크. 그러면 여기서는 없어지고 없어진 값은 상담 내용 여기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나왔으면은 선생님들이 확인을 하시면 돼요. 확인하고 이 값도 이번 주 지나면 지난주로 가고 지난주 지나면 없어지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렇게 등록을 하면은 학습일지를 등록을 해야 돼요. 등록 시작이 오늘이 되면은 학습일지에 이렇게 떠요. 이거 굉장히 고민 갖고 계신 분들 많을 거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어떤 거냐면은 1대1 매칭으로 관계형 맺어야 되는 거. 이게 노션에서 아직 제공을 안 해요. 1대1 매칭이라는 게 여기랑 여기가 지금 1대1 매칭이잖아요. 얘네가 이거를 생성이 될 때 이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이 현재 없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계속 보여드린 것처럼 여기 이름 복사해서 여기다가 붙여넣기 하고 막 그런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은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학원이기 때문에 학생들마다 학습일지를 입력을 해야 돼요. 학습일지는 하루에 한 번 입력을 해요. 만약에 5일 동안 수업을 한다면은 5개의 페이지가 생성이 되는 거예요. 한 명당. 여기에 수강생이 100명이면은 한 과목이 하루에 100개가 생성이 되고요. 과목이 3개면은 300개. 5일이면은 1500개의 페이지가 만들어져야 돼요. 1500개의 페이지를 언제 관계형 맺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어떤 식으로 해결했냐면은 여기가 이렇게 학습일지 등록이 뜨면은 밑에서 만들어줘요. 얘가 지금 국어, 수학, 영어를 듣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국어, 수학, 영어에 대한 학습일지 양식을 미리 만들어놔요. 여기서 새로 만들기 클릭하고 이현석 학생 이름 이현석 레벨이 1번 담당 강사 누구 수업료일 누구 수업시간 누구 등록 완료. 국어는 양식 지금 만들어진 거예요. 그 다음에 수학 만들어 볼게요. 수학 만들고 레벨 넣고 등록 완료 할게요. 영어도 만들어 줄게요. 영어도 관계형 맺어주고 그리고 레벨 1 그리고 다 맺고 등록 완료. 그러면은 여기서 학습일지 등록 양식이 만들어진 거예요. 일주일에 한 번 학습일지를 통으로 만들어요. 지금이 19일이니까 다음 주 거 한번 만들어 볼게요. 23일부터 24일 이거 두 개만 만들게요. 학습일지 생성 가볼게요. 여기 전체 보기 누른 다음에 전체 보기 국어, 영어, 수학 다 나눠져 있어요. 여기가 이렇게 되어 있고 모든 데이터가 다 보여져요. 이현석까지. 그리고 여기는 따로 정렬이 없어요. 정렬을 시켜버리게 되면은 이름이 다 뒤틀려 버리기 때문에 여기는 따로 정렬이 없어요. 이거를 어떻게 맺냐면은 미리 다 지금 페이지를 만들어 놓은 거죠. 관계형 다 맺어져 있죠. 이거를 복제를 하는 거예요. 여기 쭉 드래그해서 끝까지 간 다음에 ESC 한번 더 누르면은 블럭이 잡혀요. 컨트롤 D 누르면은 이게 그대로 복제가 되면서 밑에 하늘색 되어 있는 거 이거는 새로 만들어진 거고 여기 위에는 원래 있던 거예요. 여기서 핸들 클릭하고 숙성 편집의 수업일 이거를 23일 변경하면은 싹 다 없어져요. 이게 왜 없어지냐면은 필터가 등록이 되어 있는 친구 수업일이 비어 있는 것만 필터링 시켰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수업일이 들어가는 동시에 사라지는 거예요. 하나 더 만들게요. 쭉 드래그해서 ESC 컨트롤 D 약간만 기다리고 생성됐으면은 핸들 클릭 속선 편집 수업일 24일 이렇게 만들 수밖에 없어요. 지금 현재에서는. 그리고 학원 관리에 와서 학습일지가 다 만들어졌겠죠. 수업 들어가면은 출석 부르잖아요. 결석을 한 친구만 체크를 하는 거예요. 여기서. 그리고 여기서 학습일지를 쫙 써요. 그리고 입력 완료를 체크하면은 데이터가 사라지겠죠. 학습일지는 여기서 볼 수가 있어요. 지난주에 있던 학습일지들. 지금 이거 두 개가 레벨이라는 마스터 테이블에 링크된 데이터베이스죠. 여기 템플릿이 두 개가 있어요. 여기 위에는 지금 작성이기 때문에 위에 있는 템플릿 쓰는 거고요. 밑에 있는 거는 확인이기 때문에 확인 템플릿을 사용을 해요. 템플릿이 없다면은 2번 눌러서 만들면은 그거에 대한 값이 확인할 수 있어요.
제가 노션다움을 운영을 하면서 개인 사업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이 가장 많이 질문을 하셨던 부분이 이쪽 부분이었어요. 매출 지출 관리, 물품 관리, 이거 두 개는 괜찮은데 메인 매출 관리 이거는 이렇게는 안 만들 것 같아요. 자, 일단 하나씩 보여드릴게요. 매출 지출 관리는 금액들 관리하는 곳이에요. 일단 매출부터 한번 해볼까요? 상품 판매, 매출 내용, 물품 대금 판매, 적요 입력하면 돼요. 아이팟 10개 판매, 날짜가 1월 19일 오늘로 하고요. 매출액이 100만 원. 영수증 있으면 입력하면 돼요. 월간 밸런스가 2023년 01월. 그리고 입력 완료. 체크하면 사라지면서 밑에 나타났죠. 여기 거래 내역에. 만약에 지출이 있으면은 클릭하고 회식비, 지출 내용, 복리후생, 적요 10명 회식 날짜 1월 19일 지출액이 50만 원 영수증 있으면 넣으시면 되고 연간 밸런스 2023년 01월 넣고 여기서 입력 완료를 체크하는 동시에 일로 내려갈 거예요. 체크하면은 이렇게 이동됐죠. 이 값들을 계속 쌓아가는 거예요. 쌓아가면서 이거에 대해서 칸반보드를 통해서 올해 지난해 값으로 볼 수 있어요. 그러면은 1월부터 2, 3, 4 쭉 다 나와요. 아까 입력했던 상품 판매, 아이판 10개 판매 이게 있고 지출에 대해서 오늘이 회식비 이게 있고 이렇게 볼 수 있는 곳이고요. 월간, 연간 내역이 있어요. 이게 먼슬리 리포트, 애니얼 리포트 마스터 테이블인데 이거를 이렇게 구성을 하지 않는다면은 이 위에처럼 구성을 해야 돼요. 이런 형태 아니면은 하위 그룹화를 통해서 얘를 구성을 해야 되는데 그 하위 그룹화를 쓰게 되면은 토글이 계속 나와요. 그게 약간 좀 귀찮아가지고 이런 형태로도 구성을 할 수 있어요.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매출을 다 합한 거예요. 여기 위에 이 내역들이 다 집어넣잖아요. 정확히는 여기죠. 여기서 값만 입력하면은 이거 자동으로 나오고 월간 내역, 연간 내역 자동으로 다 나와요. 올해 이거 여기 보면은 입력했던 게 100만 원이 올라가 있고 50만 원이 여기서 추가가 됐을 거예요. 순이익이라는 거는 매출에서 지출 뺀 거. 이거는 연간 내역.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 여기서 그냥 합계 내서 볼 수도 있는데 연간 내역이 있는 거는 전체 보기 통해서 누적 연간 내역을 볼 수 있어요. 그리고 그 밑에는 캘린더 통해서 부분이 매출인값만 볼 수 있고 지출인값만 볼 수 있고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물품 발주 관리는 물품을 납품하는 업체 있잖아요. 그 업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거래처가 뭔가 연마을 식당, 헌신포차, 홍콩반점 이렇게 네 군데가 있어요. 그 네 군데에 주류를 공급하는 거예요. 한번 해볼게요. 여기서부터 입력을 해요. 헌신포차. 헌신포차 입력하고 헌신포차 날짜가 1월 19일 오늘로 할게요. 보드카 하나, 비타 500 10개, 카스 10개, 참이슬 10개 그리고 입력 완료 체크하면 여기서 사라지게 되고요. 미정산 현황 여기에 이렇게 떠 있어요. 물품이 개수에 대해서 보드카 하나, 비타 500 10개, 카스 10개, 참이슬 10개 그리고 이거에 대한 금액 떠 있고 물품은 총 4종이고 결제 진행 상황 미정산 그럼 얘를 청구 완료로 올려야겠죠. 헌신포차에다가 돈 주세요로 올렸어요. 청구 완료했어요. 그러면 여기서는 미정산이가 사라지고요. 청구 완료 여기에 들어가 있어요. 미수 현황은 여기서도 볼 수 있어요. 청구 완료 들어간 게 이 값이죠. 오늘 발주했기 때문에 경과일은 0일, 미수금 231만 원. 미정산 2개 있고 청구 완료 3개 있고 이거를 이제 미수 현황 보드를 통해서 볼 수 있는 거고요. 이 밑에는 표로 보는 거예요. 뭔가는 3번 주문했어요. 지금까지. 미정산이 없어요. 청구 완료 들어간 거 하나, 입금 완료 2개. 그리고 홍콩 반점은 주문 횟수가 4번, 미정산 1번, 입금 완료 3번. 여기 있는 거는 미수금. 미수금이 1,300만 원 정도 네 군데에서 미수가 깔려 있는 거예요. 그 밑에는 월간 리포트, 연간 리포트. 지난해면은 지난해 11월, 12월은 발주액이 있고 미수금은 없어요. 올해는 발주액이 2천만 원 정도, 그 중에 미수금이 1,600만 원 정도. 미정산 매장이 그대로 떠요. 그러면은 이쪽한테 전화해서 돈 달라고 해야겠죠. 그리고 미수현황 여기서도 헌신포차에서 입금이 됐으면은 얘를 일로 옮기면 여기 있는 수가 바뀔 거예요. 헌신포차 가게 되면은 2개로 줄어들었죠. 이렇게 물품을 관리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발주 캘린더, 진행 상황에 따라서도 볼 수 있고요. 거래처에 대해서도 볼 수가 있어요. 매입 매출 관리 이거 보시면은 이게 아마 끝판왕이거든요. 이게 끝판왕인 이유가 데이터를 입력하는 게 불편해요. 오더 마스터 테이블이 여기가 제품 주문하는 건데 만약에 이 페이지가 매입이랑 매출에 관한 거면은 괜찮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주문 내역이 들어와서 페이지가 좀 꼬였어요. 어떤 상품을 취급하는 곳이냐면은 전자제품들을 취급하는 곳이에요. 제조사별로 보면은 삼성 3개, 소니 4개, 애플 4개, 캐논 4개 점유율은 이렇게 되어
되어 있고요. 갤럭시 북2 프로 360, G 플립, G 폴더, 그리고 소니에서는 카메라랑 렌즈, 애플에서는 아이패드, 아이폰, 맥북, 캐논은 카메라랑 렌즈, 이런 상품들이 있어요. 이 상품들이 공급가가 얼마, 소비자가 얼마, 마진율 몇 프로, 재고 몇 개, 제품이 부족한지 부족하지 않은지 여기다가 떠요. 그리고 이거는 제품별로 봤어요. 노트북이 하나, 렌즈가 4개, 카메라 4개, 태블릿 3개, 핸드폰 3개. 노트북은 몇 분만 팔고요. 렌즈는 이렇게 팔고, 카메라는 이렇게 팔고, 태블릿, 핸드폰 이렇게 파는 상품에 대한 현황을 볼 수가 있어요. 이거에 대해서 표로 간략하게 볼 수가 있고, 이거를 제조사별로 아니면은 상품별로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맨 밑에는 재고 부족 3개 이하, 3개 이하일 때 이게 떠요. 4개 이상인 거는 재고가 아직 넉넉하다고 해서 아직까지는 안 나오는 거예요. 재고가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여기 계속 출력이 돼요. 나중에 제품을 입고할 때 여기 있는 거를 보면서 입고를 하면 돼요. 여기가 지금 1개씩이니까 얘네의 수량을 늘려야겠구나, 이렇게 보면 되는 곳이에요. 상품부터 입력을 해볼까요? 아이폰 16 프로 맥스, 제조사는 애플, 제품군은 핸드폰, 상품 코드 입력하고요. 제품 이미지 입력하고요. 공급가가 250만원, 소비자가가 300만원, 그리고 입력 완료. 이렇게 되면 상품을 다 입력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제품이 입고되는 거. 제품 입고되는 거 여기가 하위 항목을 사용을 했거든요. 만약에 매일 제품이 입고가 되면은 이렇게 일별로 사용하는 게 좋고요. 만약에 뜨문 입고가 된다고 하면은 그때마다 입력을 하는 게 편할 거예요. 이거를 두 개로 나눠서 볼게요. 여기가 그 필터링이 좀 불편해요. 하위 그룹화를 시켜가지고 과거는 이렇게 없애줘요. 엔터 쳐서. 오늘 제품부터 한번 입력을 해볼게요. 오늘이 19일이죠. 제품명은 하위 그룹에 적고, 입고 수량 하위 그룹에 적고, 입력 완료는 체크는 상위 그룹에 하는 거예요. 19일날 하위 항목 5칸 입력해 볼게요. 지금 얘네들이 없는 거죠. 일단 얘 복사해서 이 제품 관계형 맺고, 그리고 이 제품 관계형 맺고, 그 다음에 이거 관계형 맺고, 얘도 관계형 맺고, 이것도 관계형 맺을게요. 이렇게 관계형을 하나하나 맺어줘야 돼요. 좀 불편하죠. 여기 있는 값들을 여기 제목에다가 넣을 때 하나하나 복사하면 불편하기 때문에 그냥 한 번에 컨트롤 CV 하면 이렇게 생겨요. 앞에가 링크가 생기긴 하는데 그닥 상관은 없어요. 자, 공급가 다 왔고요. 지금 얘네가 다 하나기 때문에 2470 같은 경우에는 4개 구입해 볼게요. 4개 구입하면은 없어졌죠. 재고가 4개 이상이니까. 1635 같은 경우에도 4개 입력해 볼게요. 이거 잘 보세요. 4개 입력하면은 사라져요. 그리고 여기는 2개, 2개, 하나. 재고가 지금 다 바뀌었죠. 그리고 입력 완료를 체크하는 게 위쪽. 여기를 입력하게 되면은 사라져요. 제품 판매가 이렇게 2개예요. 이게 좀 불편해요. 여기가 주문 번호부터 해가지고 입력을 해야 되는데 제품이 한 명당 하나씩 나간다고 하면 그렇게 크게 상관없거든요. 근데 사람이 한 명이 2개 살 수도 있고 10개 살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일단은 한번 입력을 해볼게요. 주문 번호가 폐쇄몰이나 스마트 스토어나 주문 번호가 있죠. 주문 번호를 2023-0119-0001로 할게요. 그리고 주문자명 이현석, 그리고 주문일시, 이거는 엑셀에서 복사해 오면 돼요. 주문일시가 오늘, 메일 주소, 연락처, 우편번호, 주소, 담당자가 이현석, 여기까지 쭉 복사를 해오면 돼요. 주문 번호를 관계형을 맺어야 돼요. 주문 번호를 관계형을 맺고 없으니까 생성을 하고 뜨는 거예요. 생성하면은 밑에 이렇게 뜨죠. 밑에 뜨면은 여기서 어떤 제품을 샀는지를 걸어줘야 돼요. 카메라 이거 샀어요. 그러면 이렇게 들어가고 수량은 하나, 입력 완료 눌러준 다음에 여기서 연통계랑 월통계를 맺어주고 입력 완료 체크해서 이렇게 해야 돼요. 좀 불편하죠. 한 명만 더 해볼게요. 2023-0119-0002번 주문자명을 우영우, 주문일시 오늘, 메일 주소, 연락처 그냥 아무거나 막 넣을게요. 자, 그 다음에 담당자가 이현석. 자, 그 다음에 이 사람이 물품 3개를 샀다고 해볼게요. 그러면은 여기서 3개를 만들 수가 없잖아요. 얘를 일단 주문 번호를 앞에다가 넣어서 생성을 하고, 생성을 한 거를 2개를 더 복제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한 다음에 제품을 아이폰 14 6D 카메라, 아이패드 에어 1개씩 샀다. 이 뒤에 보면은 제가 아까 그 데이터도 보여드릴게요. 2개 차이점이 뭐냐면은 밑에 있는 사람은 제품 하나만 주문했기 때문에 하나 이렇게 뜨는 거예요. 근데 여기는 관계형이 지금 3개 맺어져 있죠. 그래서 하나 이렇게 떠요. 주문 금액이랑 택배비 쭉 다 들어가 있어요. 여기 있는 거 일단 이렇게 복제하고요. 그리고 이거를 주문하는 사람이 이렇게 보다가 실수할 수 있잖아요. 111 이렇게 돼 있는 거를. 그래서 이 사람의 페이지를 만들어 줄 수가 있어요. 일단 밑에는 없애주고요. 여기서 주문 상품 페이지를 만들면은 얘 하나 이렇게 떠요. 그리고 밑에 있는
우영우는 3개 샀기 때문에 3개 이렇게 떠요. 주문을 확인을 할 때 여기를 보는 것보다는 이 페이지를 보는 게 좀 더 시인성이 좋겠죠. 다 끝났으면은 입력 완료 체크하면은 사라지고, 사라졌으면 여기서 처리를 해요. 예정값 나와 있고 예정 2개 돼 있죠. 택배를 보내라고 요청을 했어요. 우영우 요청했고, 그리고 이현석도 요청했고, 2개 올라갔죠. 요청해서 이현석 거는 보냈는데 우영우 거를 못 보냈어요. 그러면은 하나하나 진행해서 이 사람께 배송업체 어디, 송장번호 어디, 그리고 여기서 완료. 그러면은 값 사라졌죠. 이 사람 것도 처리를 하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업무 처리를 한 다음에 판매 현황에 대해서 오늘 거 뜨고, 1일 판매 현황에 대해서 어제, 오늘 구분해서 뜨고요. 그 다음에 올해, 지난해 값들이 다 이렇게 나와요. 이거에 대해서 매입 현황도 볼 수가 있어요. 매입 현황은 오늘 19일날 산 물품 다 나오죠. 이렇게 월별 매입 매출 증감 현황이 있어요. 증감 들어가면은 머리 아파져요. 이게 증감 들어가면은 지난달 이번 달에 비교해야 되는 거잖아요. 지금 올해는 1월이 하나밖에 없으니까 하나밖에 안 뜨는데, 전체 보기 들어오면 2022년 10월에 처음 매출을 냈어요. 그리고 11월 달과 비교를 했을 때 매출은 5,300만 원 떨어졌고요. 지출도 떨어졌어요. 순이익은 올라갔어요. 빨간색 표시가 좋은 거고 검은색 표시는 안 좋은 거예요. 2022년 12월은 2022년 11월과 비교해서 매출이 2,300만 원 증가했고요. 근데 매출이 증가했는데 지출도 증가했어요. 2,700만 원. 순이익은 11월 달에 1,400이었죠. 근데 12월 달에는 1,000만 원 떨어졌어요. 떨어진 이유가 지출이 꽤 많았구나. 그걸 알 수가 있겠죠. 증감 현황은 월별밖에 없어요. 연간은 안 했어요. 이게 연간까지 들어가면 속도가 엄청 느려져요. 속도랑은 타협을 했어요. 연간 매출 현황은 매출, 지출, 순이익 이렇게만 나와요. 그리고 매입 판매 캘린더가 있고, 오늘 제품이 5종이 입고가 됐고 총 13개, 매입 금액이 4,200만 원, 판매는 오늘 이렇게 판매가 됐다, 이렇게 보여지는 거예요. 여기에 우영우까지 배송업체 송장번호 입력해서 발송해 볼게요. 발송하면 이렇게 2개가 나와 있는 거예요. 이런 형태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가 총 21종. 그래서 여기까지가 이제 제가 만든 노션다운 템플릿인데, 이거를 제가 이 안쪽에 이제 마스터 테이블이나 그런 거에 대해서 설명을 여기서는 드릴 수가 없었어요. 왜냐면 그거 설명드리면 몇 시간 더 필요하거든요. 그런 설명들이 노션다운 그룹웨어 영상 강의 안에 잘 되어 있어요. 그 영상 강의가 3시간 20분 정도 돼요. 굉장히 길어요. 그 안에다가 어떻게 노션다운 템플릿이 구동이 되는지 그거에 대해서 다 넣어놨으니까, 만약에 필요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검노드 링크에서 이거를 구입을 하시면 돼요.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오늘 라이브 강의를 마치겠고요. 유튜브 통해서 종종 찾아뵐 거고, 그리고 오픈 톡방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계속 소통하도록 할게요. 그러면은 이렇게 해서 라이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